정화가 간목을 만나면 모닥불이 장작을 만난 격입니다. 여기에 경금과 병화가 있으면 경금을 도끼로 삼아 간목을 베어버리고 병화에 내리쬐어 말리니 이것을 장작으로 쓰면 더더욱 정화가 잘 타오릅니다. 병화가 없고 경금과 간목만 있어도 충분히 귀격입니다. 간목과 경금은 정화가 귀격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귀신들입니다. 그러나 간목이 너무 과하면 작은 성냥불 같은 불씨에 왕창 장작을 넣었다간 오히려 불씨가 꺼지듯이 정화가 힘을 잃습니다. 목기운이 왕할 때는 화기운도 너무 신약해서는 안 됩니다. 정화가 을목을 보면 간목이 나무라면 을목은 여린 화초인데 정화의 장작으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생풀을 모닥불 속에 밀어넣으면 풀이 머금은 습기로 인해서 불이 잘 타오르지 않고 까만 연기만 매캐하게 피어오릅니다. 정화와 을목 서로가 힘듭니다. 그러나 가을은 을목이 시들고 메마르는 계절이고 여기에 병화가 있다면 시들고 말라 비틀어진 풀을 햇볕에 잘 쬐어 말려서 장작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목을 쓰는 것만큼은 길하지 못합니다. 간목 대신 가을에 을목을 쓰게 되면 부기가 좀 작거나 부와 귀 중 한 가지만 얻게 되고 두 가지 모두 온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화에게 무토는 상관인데 상관은 설기하거나 극해서 제복해야 길해지는 신이므로 정화일간이 자신의 상관에 해당하는 무토나 진토, 술토를 지니고 있고 그 계절이 토가 술을 막아서 조후를 조절해야 하는 추운 겨울이 아니라면 을목이 있어주면 토를 극해 주어줬습니다. 정화가 병화를 보면 정화는 모닥불도 되지만 하늘의 작은 별과 달도 됩니다. 양화 병화가 태양이니 음화 병화는 별과 달인 것이지요. 태양이 어두울 때는 정화가 밝게 빛나지만 태양이 찬란한 대낮에는 별과 달이 빛을 잃고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병화는 정화를 가리는 존재입니다. 정화일간의 사주에 병화가 많으면 병화를 극할 임계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병화는 목을 말려서 정화의 장작으로 쓰기 좋게 해주기도 하고 정화가 경금을 만나 경금을 재련했을 때 병화가 비추어주면 재련된 기물이 찬란하게 반짝이도록 해주니 명예와 권위, 인기를 얻게 됩니다. 정화가 정화를 보면 밝은 촛불이 두 개나 보태지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종교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주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는 겨울에 길하고 여름에 불길합니다. 만일 태어난 계절이 여름일 때 정화가 거듭 나타나 화기가 너무 왕하면 개수가 필요합니다. 정화가 무토를 만나면 화생토라고는 하지만 무토는 습기가 없는 메마르고 척박한 야생의 큰 산과 대지입니다. 불의 열기를 크게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화를 위협하는 수기운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정화에게 무토는 상관인데 상관은 극하거나 설기하여 제복하면 길해지는 신입니다. 상관을 제복하여 길신으로 활용하면 상관격이 성립합니다. 정화일간 사주에 무토가 있을 때 무토 옆에 목이 있거나 금이 있으면 무토가 제복되어 길합니다. 그러나 무토가 왕한 수기운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제복하는 게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수기운이 왕하고 조우가 추운 겨울에는 무토가 있다면 금이나 목이 무토를 극하고 설기해서 무력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무토 옆에 경금이 있고 경금 옆에 수가 있다면 무토가 경금을 생하고 경금은 수를 생하니 수기운이 너무 왕해져서 겨울에는 이런 구조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무토가 거듭 있으면 큰 산무토가 여러 겹 겹쳐 있는 첩첩산중이니 정화가 여러 개의 무토나 술토를 만나면 산중에 홀로 초를 켜놓고 기도하는 형상입니다. 종교인을 하면 알맞습니다. 정화가 기토를 보면 기토는 늘 습기에 촉촉히 젖어 있는 비옥한 텃밭의 흙입니다. 화기를 몹시 잘 빨아들이므로 정화가 설기되어 힘을 잃게 만들고 정화를 극하는 수기운을 막아주는 힘도 무토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러나 정화에게 길신이 되어주는 소중한 경금이 정화와 기토의 사이에 있다면 식신기토가 토생금하여
정화의 재물인 금기운을 생해주니 이것을 식신생재 혹은 식상생재라고 합니다. 몹시 길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금은 토가 너무 두터워서 파묻혀버리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데 자칫하면 금을 파묻기도 하는 양토 무토와는 달리 음토인 기토는 금을 파묻지 않고 생해줍니다. 또 식신과 상관은 말재주, 기술, 손재주, 예체능의 재능 등을 의미하는데 상관생재, 식신생재가 되면 자신의 재주를 살려 재물을 버는 모양새가 됩니다. 정화가 경금을 보면 경금은 재련되지 않은 바위와 같은 형태의 원석입니다. 정화를 만나면 재련되어 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화가 경금을 보면 경금을 재련함으로써 정화가 쓸모를 얻게 되는 것이니 참 좋습니다. 이런 사주는 부유하고 부지런하며 사람이 반듯합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의 사주가 이렇고 가수 아이유의 사주가 이렇습니다. 다만 아이유는 천간에 경금이 없고 지장간에 있습니다. 만일 정화가 경금을 만났는데 여기에 간목까지 함께 있어주면 간목이 정화를 생해주니 금상첨화입니다. 정화가 신금을 보면 신금은 이미 재련된 보석이나 금반지 등의 작은 쇠붙이인데 경금과 달리 신금은 정화를 보면 완전히 녹아 물이 들고 맙니다. 정화로서는 쓸모없는 짓을 하는 꼴이 됩니다. 덧없는 일만 벌리고 재산이 있으면 헛되이 탕진합니다. 다만 정화와 신금 사이에 토가 있으면 정화가 화생토하고 토는 토생금하니 상관생재, 식신생재 사주가 됩니다. 이럴 때 토는 무토보다는 기토가 좋습니다. 무토는 양토라 음금 신금을 파묻어서 쓸모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정화는 을목을 싫어하는데 을목의 옆에 신금이 붙어 있으면 을목과 합하는 경금과 달리 신금은 을목을 베어 죽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정화가 임수를 보면 일간이 다른 글자와 합을 하면 수갑을 찬 것과 같습니다. 구속된 듯하고 갑갑합니다. 정화의 바로 옆에 임수가 있으면 정임합하여 목으로 화합니다. 그러나 정화와 임수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중간에 간목이 있으면 임수가 간목을 생하고 간목이 정화를 생하는 참 좋은 모양새가 됩니다. 간목 대신 무토나 기토가 있어도 합을 하지 않는데 기토보다는 무토가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임수와 기토가 만나면 혼탁한 흙탕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화가 계수를 보면 임수는 정화와 합을 하여 그 속성을 목으로 변질시키지만 계수는 정화를 극하여 꺼뜨려 버립니다. 정화가 가장 두려워하는 신입니다. 계수를 만나면 토가 막아주는 구조도 좋고 계수와 정화 사이에 간목이 있으면 계수가 간목을 수생목하고 계수로부터 힘을 받은 간목이 정화를 생하니 이 역시 좋은 구조입니다. 만일 계수 바로 옆에 무토가 있으면 무게합하여 화로 화합니다. 사주 원국에 화기운이 보태지게 됩니다. 만약 화기운이 너무 왕하면 계수나 임수도 필요합니다. 계수라고 해서 늘 정화를 괴롭히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수는 정화에게는 칠살이라고도 불리는 편관인데 편관은 상관과 마찬가지로 극하거나 설기하여 제복하면 길해지는 신입니다. 설기하기보다는 극하여 제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화가 신약할 때는 목이 계수를 설기해 주어야 계수의 생조를 받은 목이 다시 정화를 생하니 길합니다. 일간이 신약하면 칠살 편관을 설기하여 제복해야 좋고 신강하면 극하여 제복해야 좋습니다. 만일 계수가 정화를 위협해도 계수의 가까이에 토나 목이 있어서 계수를 제복하면 칠살격이 성립하니 길해집니다.